그런데 숫자로 쭉 환산을 해보면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뽕을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국뽕이 나오는 거라. 숫자 계산해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착한 고 조종사님, 또 조직의 그 정책과 문화와 지침에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참는 거야. 말을 참고 나 이 양반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말을 참고 뭐 F-16보다 좀 좋을 거예요. 뭐 그거 능가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에서 말을 끝내요. 그 기동력을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F-16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종성도 좋고 공대공 교전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자부하지만 네, 그런데 F-16이 별거 없거든요. F-16이 드라이 추중비는 KF-21보다 한 0.2 낮아요. 예, 0.91밖에 안 되고 애프터버너 추중비는 KF-21보다 조금 못한 정도. 얘는 한 상당히 못한 정도죠. 1.56인데 얘가 KF-21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기 뭐야 그 1.69니까 그러니까 훨씬 못한 비행기예요. KF-16이. 그런데도 이야기를 이 정도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이 말 아끼려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진짜 이 비행기 좋은 비행기예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조직의 문화와 정책과 그 조직이라는 게 카이 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까지 이 엄살 부려야 된다라는 이게 원칙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1cm도 못 벗어나는 거지. 뭐 당연하죠. 조직에 속한 사람이니까. 예, 그 무서운 무기와 무서운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자기 뭐 내 소신껏 빨아납니다 이러면 조직 다 깨져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조종사님은 맞는 거고 또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저도 만약에 저의 수치 해석이 틀리지 않았으면 저도 맞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 KF-21이 기체뿐 아니라 제가 이게 어저께 금요일 날 했었죠. 그저께 적외선 진흥도 진화 중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제가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훌륭한 우리 또 시청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있어서 그분 것을 인풋을 받아서 컴팩트하게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버렸어요. 금요일 날 1시간 떠든 거를. 일단 이제 적외선을 그냥 크게 나눠서 IRST와 EOTS로 나눠버린 거예요. 외국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눈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IRST나 EOTS나 다 똑같아요. 중파장 적외선 쓰고요. 중파장 이제 이걸 여기서는 원적외선, 근적외선, 중적외선이라 그러죠. 근데 파장이 중파장이에요. 중파장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광각 렌즈,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 맞춰가지고 줌인 쫙 때리는 거, 쫙 때려가지고 망원으로 줌인 쫙 해서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안정화가 없어요. 안정화란 건 뭐냐면 비행기가 막 소음도 나고 막 소음도 압력이잖아요. 퉁퉁퉁퉁 치잖아. 소음 자체가 진동 있고. 그리고 얘가 막 초속 속도 뽑아버리면 초속 한 600m 달리는데 그 상태에서 쫙 저기 50km 바깥을 쫙 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계속 마치 무슨 초특급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 거기 딱 카메라 걸어놓은 것처럼 쫙 가면서 유지된단 말이에요. 이걸 스테빌라이징이라 그래요. 안정화. 이 기능이 없어요. IRST 쪽은. 얘의 목적은 뭐냐면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뿜는 열원에 그 열원의 방위갑과 고도각, 거리도 아니고 그걸 특정하는 게 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IRST는. 그런데 전 세계의 서방 진영의 전투기 중에 IRST를 갖춘 애는 KF-21이 갖췄다고 하면 딱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F-15EX는 포드의 최근 업그레이드예요. 포드에 1개 달았어요. 라팔 올해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콧잠 등에 하나 달았어요. F-22 안 갖춰지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F-22 너무 좋다 하실 거 없어요. 그거 굉장히 까다롭고
유지관리비 엄청 들고 좀 그런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퇴출이지. 겉으로 봐서는 화려하지. 그럼 ILST 모듈을 여러 개 갖춘 애는 뭐냐? 이거 지금 정부가 여러 개 갖췄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일단 눈에 띄는 게 세 개입니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죠. 그 하나가 콧잔등, 그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 두 개 눈에 띄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는 그 공기 흡입구 양쪽으로 좌우. 그리고 뭐 어딘가 좀 숨겨서 한 두어 개 더 박아놨을 거다. 한국 사람 기질에. 3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 이거는 KF-21과 F-35밖에 없는 거예요. F-35는 6개를 박아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처럼 융합을 시켜서 비행기를 둘러싼 전구형 스피어리칼, 그 동그란 공 모양의 공간, 뭐 반경 한 150km 이상, 이 안에 열 발생하는 건 다 감지하는 그 이오다스죠. 그리고 F-35가 만약에 4대가 한꺼번에 가면 이 전구형 여기 안에 서로 감지하고 있는 걸 서로 공유해 가지고 그 어떤 그 감지 기능이 완전히 전투기와 전투기들 사이에도 퓨전되게, 한 전투기 안에서는 하나의 6개의 ILST 모듈이 다 퓨전되고 전투기와 전투기는 또 퓨전되고, 이게 F-35의 아주 무서운 힘이거든요. 저는 KF-21이 어느 정도 융합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최소한 3개, 최소 3개 이상 박아놓고 뭔가 융합을 가지고 좀 시도하고 있을 거다라고는 짐작해야겠죠. 예, 이런 문제고요. 하나가 IRST 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EOTS죠. 이거 표적 타겟팅 시스템인데 얘도 중파장 적외선 씁니다. 또 얘는 가시광선도 쓰고, 또 표적에다 레이저 딱 찍어가지고 그 레이저 유도 무기도 운영할 수 있고요. 막강 줌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 저도 잘 모르는데요. 보통 왜 이만한 그 뭐 철새 같은 거 찍으러 다니는 분, 사진 작가분들이 그 광각 그 저기 뭐야 그 아주 고급의 그 망원 렌즈 할 때 그 망원 렌즈의 배율이 500이라 그러더라고요. 500mm. 모르겠어요. 망원 렌즈 전인 건가 망원 렌즈가 그렇대요. 근데 좋은 게 500mm. 근데 2000mm요. 이 초점 거리가 배율이 아니라 초점 거리. 이 초점 거리가 길수록 이 줌인에서 당기는 힘이 좋나 봐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이쪽도 줌인했다가 저쪽도 줌인했다가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오는 빛을 또 모아서 이 망막에다 보내줘야 되고, 여기서 오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보내줘야 돼서, 이 영어로 짐작을 해보면 짐벌 미러 어레이라는 게 작은 거울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각 거울이 각각이 반사면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회전하는 짐벌 위에 타 있는 거예요. 이 타이거아이 봉인 해제해가지고 들여다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1년에. 그래가지고 미국이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었죠. 한국에 와서 죄인 취급했지. 사실 죄인이고. 저는 그때 우리가 훔쳤다고 봐요. 노하우를. 근데 난 항상 궁금했어. 아니, 그거 뜯어봐서 뭘 하려고. 그거 전자장비일 텐데. 전자장비는 뜯어봐도요. 뭐 칩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 게 없어.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공부하면서 짐벌 미러 어레이는 봤겠다. 도대체 쪼가리 거울을 몇 개나 쓰는지, 어떻게 배열했는지, 그 쪼가리 거울들을 어떻게 각도 조절을 하는지, 이건 기계라서 이건 봐야 알거든. 그래서 죄를 좀 지은 거지. 예, 잘하셨습니다. 예, 좀 우리 도둑질을 한 거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용서합니다. 예. 용서할 자격이나 있는지 몰라도. 예. KF-21은 이 EOTS가 포드로 돼 있죠. F-35는 EOTS가 이 스킨을 뚫고 표면을 뚫고 매립돼 있고, 매립 급한 거 아니다. 일단 EOTS 잘 돌아가면 된다.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듯이 우리 굉장히
빠르게 이쪽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적외선 지능도. 여기서 잠시 이제 적외선이 뭐냐. 예, 잠깐만 이제 머리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예, 맨 위에 있는 거, 예. 사진 두 장 있죠. 네, 사진 두 장이 있는데, 예, 왼쪽에 있는 거 IR이 적외선이고요. MW가 중파장입니다. 오른쪽에 LWIR이죠. 이게 장파장이에요. 저기 MWIR은 눈이 확 부시는 거예요. 망막 입장에서 열원이 발생하면. LWIR은 열원이 저런 강한 열원이 발생해도 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면 그 플레어 같은 거,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쫓기다가 뭐 뿌리잖아요. 그냥 열막이 발생하는 거 적외선 시커 못 쫓아가게 하려는 거거든. 그다음에 그 미사일에 레이더 못 쫓아가게 하려면 금속가루 쫙 뿌리죠. 그럼 그게 최프. 예. 그 플레어 같은 게 팍 발생하면 MWIR만 갖고 있으면 이 시커가 눈이 멀어요. 근데 LWIR 장파장을 같이 갖고 있으면 그 시커 안에 눈이 안 멀죠. 그래서 이중대역 적외선 시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바로 아시죠? 이제 아래를 봐도 알죠? 중파장은 좀 더 선명하죠. 장파장은 좀 더 쿨하죠. 예, 그리고 장파장이 될수록 완벽한 그 저거 뭐죠? 그 어둠 속에서도 읽어요. 그럼 야 장파장이 더 좋지 않아? 장파장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게요. 장파장을 하게 되면 이게 저기 그 해상도가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볼로미터인가 뭐 그래요. 그 적외선을 그 감지하는 궁극적 소자 단위 하나를 볼로미터라고 부를 거예요. 마이크로 볼로미터. 이 장파장이 될수록 볼로미터의 물리적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한 칩 안에 박아놓을 수 있는 볼로미터 숫자가 점점 작아지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해상도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장파장이 어려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장파장 한 가닥 구하기가 훨씬 더 자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적외선 재밌어요.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맨 왼쪽은 이제 가시광선입니다. 예, 중간은 장파장이고요. 장파장은 쿨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 단파장이에요. 예, 숏웨이브, SWIR, 숏웨이브인데 이 단파장이 되면 거의 흑백 사진과 느낌이 비슷한데 이 단파장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못 찍어요. 좀 빛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흑백 사진과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로 그 파장도 우리 가시광선 붉은색 바로 옆이에요. 780나노미터인가 뭐 바로 옆입니다. 자, 이제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앞에 적외선 시커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적외선 탐색기. 그래가지고 이게 AIM-9X가 만약에 F-15EX를 봤을 때 그 미사일의 시커에 잡힌 영상이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적해가죠. 저 F-15EX 뒷공문에 보면 뭐가 엄청나게 밝잖아요. 저게 이제 불길 나가는 게 저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지. 예. 자, KF-21 기체가 그렇고 기체나 이 비행 조종이나 이게 이렇게 F-22 찜점 먹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또 F-35에 쫓아가려고 그게 뭐 1, 2년 안에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5년, 7년 걸쳐서 쫓아가려고 그러고 있고 전자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죠. 전자전은 적의 미사일 방공망 함정을 무력화하는 무기죠. 적은 이제 그 전자파를 발생을 시킬 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전자파, 그걸 배경 전자파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게 바다같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파장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삐쭉삐쭉 튀어나올 뿐이지 저출력으로 가다가 삐쭉 튀어나오고 저출력 가다 삐쭉 튀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주파수를 도약한다고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서 여러 주파수, 다른 주파수를 써서 이게 한 군데에서 나온 그런 전자파가 아닌 척 하는 거죠. 전자전이란 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5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그렇게 숨어서 발신하고 있는 놈을 저거 적의 전자파야. 저 레이더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식별해야죠. 적 전자파를 식별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만 골라내야 되니까 수신감도 높아야 되고 노이즈 제거해야죠. 그러면 컴퓨터 지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이 우리가 강해요.
이게 저기 그 얘랑 관계가 있다고요. 예, 그 통신 장비. 그러니까 이 휴대폰 사이드고 휴대폰 사이드지만 기지국 통신 장비랑 관계가 있어요. 이런 기술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게 레이더야. 근데 그거 쏘는 데가 어느 방향이야? 방위각 얼마, 고도각 얼마. 방위각 얼마, 고도각 얼마. 아지무스, 방위각, 고도각, 알티튜드, AA. 그거 딱 식별을 해내는 거지. 그 최고 수준이에요 이미. 최근에 이제 그거 다 했죠. 그리고 더 진행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적의 전자파를 알았어. 적 전자파를 알았고 그 발신 원점이 어딘지 알았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밍 걸어가지고 아주 작살낼 수 있네. 예, 그러려면 이거 이제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디지털 방식으로 전자파를 0101을 맞춘 다음에 그 0101에 맞춰가지고 흉내를 낼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무선 주파수 기억 능력이 있어야죠. 무선 주파수 기억 능력 디지털 방식으로 이걸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DRFM이라 그럽니다. 이거예요. 얘가 전자국이 아마 그 기지국이 왜 그런 기능이 있냐? 제가 아마 짐작하기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 기지국 A에서 기지국 B로 바꾸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걸 핸드쉐이크라 그럴 거예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이제 백모 전화기 이제부터 네가 맡아 하고 이제 바톤 타치를 해서 넘겼다고. 그러면 이 B 기지국은 그 순간부터 A 기지국을 흉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내내기 DRFM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기반 기술로는 그걸 군사 영역으로 적용하는 건 그 다음번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붙겠죠. 군사 쪽은. 그러나 그 기반 기술에선 세계 최고죠. 자, 이제 상대방 주파수까지 흉내내서 그럼 조지면 되네. 그 방향으로. 그럼 지향성으로 조지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에이사 레이더에 그 전자파 지향성으로 한 군데 모아주는 기능 있잖아. 그게 에이사 레이더인데. 에이사 방식이거든, 그게. 이것도 되네. 그럼 이제 다 됐네. 아이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요, 미리 상대방 습성을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적 전자파의 패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해군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수집을 해왔어. 거기다 우리 해군 전함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우리 전국에 깔린 레이더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전국에 깔린 전자파 수집 장치가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 뭐 중국을 상대로 서해를 상대로 쟤들 어떤 식으로 전자파 패턴이 돌아가고 어디서 발신되고 이거 아마 빠삭이 꿰고 있을걸요. 거의 미국 이상 꿰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동네 사람이니까. 원래 동네 가서 문제 생기면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KF-21의 기체나 기동성도 그래. 좋아. 그 막 F-22 따라가려 그래. 그런데 적외선이나 전자파 이것도 F-35 따라가려 그래. 야, 좀 그러네. 쎄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데다가 얘가 또 복잡이가 되나 갖고 전자전을 하려 그러면 그라울러가 그렇듯이 뒤에 조종사가 아니라 이제 전자전 장교 오피서라 그럽니다. 일렉트로닉 워페어 오피서가 타야 되고 이제 유무인 합동 작전을 하려 그러면 멈투 오피서가 타는 게 좋겠죠. 그럼 복자기는 왜 만들었을까? 당연히 전자전 생각하고 멈투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국방부 뭐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복자식은 기존 전환 훈련용입니다. 기존 전환 훈련용 하려고 그 돈 들여가지고 복자를 만약에 결정했다 그러면 다 목 잘라야지. 그거 시뮬레이터로 떼와야지. 그것 때문에 모델을 하나 더 운영해. 이런 데서 국방부의 그 엄살, 발톱 감추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 조종사님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해. 그런데 전자전은 너무 무서운 영역이니까 말을 삼가고 멈투만 얘기해. 멈투가 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멈투는 10년, 15년 후의 일이에요. 전자전은 바로 시작되는 일이에요. 3, 4년, 2, 3년 안에. 저 KF-21 베이스의 전자전은. 그 수위가 뭔진 몰라도. 그리고 안 알려질까 바깥에는.
그래 전자전 쪽은 얘기를 조심하는 거예요. 15년 후에 사람들이 다 드론 얘기하고 멈트 얘기하고 그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방석에 탑승해서 후방석 조종사가 무인기들까지 통제할 수 있고 전방 조종사는 조종에 전념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예, 딱 그 멈트까지만 얘기하죠. 네. 그러니 이분이 참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어서 복장이 터지겠어. 나 이 비행기 정말 사랑하는데 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조직의 원칙, 문화, 정책이 있으니까 그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이분 그 얼굴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말하고 싶어하는 게 막 느껴져. 예, 전 고 조종사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로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비오닉스에서 쓰는 말인데 저는 누가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쓰는데 바깥은 얘기 안 하죠. 이제 비행기를 이제 그 자동 비행 조종, 그러니까 비행 조종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요건 요런 수학으로 이런 수학 공식으로 풀어 요런 수학 공식으로 풀어서 수학 공식들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해법들. 부분 해법들이 있는데 이거가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전체로 이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하나의 전체 문맥 안에서 서로 또 상호 조정되는 그런 체계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합적 알고리즘 체계 이거가 아마 컨트롤 로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조정 규칙, 조정 지능이죠. 에비오닉스의 이제 그 꽃이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5세대 형상 기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 로, 그러니까 비행 조정 노하우를 만들어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5세대 기체는 이 레이더 스텔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납작한 상자값 같이 생겼잖아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때까지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항공역학적 공기역학적인 특성을 가진 비행 기체가 아니고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중에 띄워서 날아가게 스무드하게 날아가게 만들어 또 앉게 만들어 이거는 좀 로직이 달라지겠죠. 예, 보통 우리가 익숙한 그런 비행 기체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를 비행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기체라도 대충 좀 고생하면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희한하게 생긴 기체라도.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로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컨트롤 로를 설계하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우리가 적용하고 다른 항공기, 다른 선진국에서 만든 항공 전투기들과 대등한 능력의 어떤 그 조종성을 갖게 된다는 건 저는 정말 큰 기술력, 큰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좋아서 죽을라 그래. 저 표정 관리하는 거 보세요. 다른 것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복잡하게 터졌을까 우리 고조정사님. 예. 조직에 속했으니까 백모같이 그렇게 막 못 떠드는 거지.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그 저기 뭐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쪽 그러니까 IRST하고 EOTS 예, 적외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전 EW 예, 이런 것들의 수반이 되는 그런 그 센서 융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자전에 관계돼 있는 게 그 레이더 워닝 리시버 RWR이거든요. 나한테 적기가 레이더를 쐈다. 혹은 나한테 적 방공망이 레이더를 쐈다. 혹은 나한테 적 미사일이 레이더를 쐈다. 그걸 빨리 감지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화면에 일단 나타나야 되고 그 화면이 헬멧 안에 바이저 속으로 쫙 깔려야겠죠. 근데 헬멧 안에 바이저는 일단 화면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걸 옮기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센서 융합이라 그래요. 그럼 센서 융합이 뭐가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책과 원칙에 어긋나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아껴서 표현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또 제가 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16과 또 다른 점은 16이 갖고 있지 않는 항전 장비들을 통합시키는 능력, 융합시켜서 정보를 조종사에게 주는 능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겟팅 파드라든가 레이더라든가 EWS,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한 화면에 조종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장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무장 운용 또는 생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른 항공기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화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융합된 대로 나타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적 미사일이 저 방향에 있어. 그 적외선 감지가 빨라요. 근데 저 방향이지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그건 몰라. 그럼 임무 컴퓨터 통해서 레이더 잠깐 0.1초 쏴갖고 거리 딱 측정해서 같이 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 융합인데, ASA 레이더랑 EOTS랑 IRST가 센서 융합되는 건 맞아요. 근데 IRST가 지금 백모 생각이 맞다면 이게 최소 3개 이상, 뭐 4개, 5개, 6개도 되는데 이게 다스와 같이 자기들끼리 융합하겠냐?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또 어느 속도로 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얘기 안 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arly Warning System, 조기 경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 둘 중에 하나거든요. IRST 조기 경보든지 그건 당연히 있을 거고 RWR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 레이더 경보. 이게 이제 헬기 같은 데는 더컴 같은 걸로 나타나죠. 그 맨패즈 미사일이 발신하는 그 신호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쪽 전투 개선적이 아마 RWR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미 융합되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IRST가 융합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전이랑 관계돼서 융합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자전을 위한 안테나가 F-35 같으면은 비행기 앞단에 쫙 붙었거든요. 비행기 그 날개 좌우 날개의 저거에 그 끄트머리에. 근데 KF-11은 그런 거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또 심을 계획인지 아무도 몰라. 안 가르쳐줘. 그 다음에 이제 KF-21과 KF-21 사이에 만약에 하나의 KF-21이 IRST가 어느 정도 융합됐어. 뭐 유사 다스, 짝퉁 다스라 그러자고요. 1호기의 짝퉁 다스와 2호기의 짝퉁 다스가 F-35처럼 연동하는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시제기를 8대 만들어서 2대는 그냥 뜯었다 붙였다 하는 정도로 쓰고 6대나 날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퍼쩍 들더라고요. F-35처럼 센서를 각 기체 안에서 융합할 뿐만이 아니라 1호기가 갖고 1호기가 획득한 센서 정보와 2호기가 획득한 센서 정보와 3호기가 획득한 센서 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것. 그게 이제 F-35의 특징이거든요. 그거 추진하려고 시제기 여러 대 만든 거 아니야? 저렇게 항상 궁금했거든. 야, 그 한 대라도 만들어보고 좀 띄워본 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해요. 보통 한 대 만들어보고 띄우고 하는데 이건 초장부터 띄우지도 않고 6대 먼저 찍어내고 시작하잖아. 살벌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그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했죠. 제가 이제 그때 3변을 얘기했죠. 예, 카이가 담당하고 있는 기체와 비행 조정. 그게 이제 F-22 찜쪄 먹는 기체와 비행 조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가 이제 레이더, ASA 레이더, 그 다음에 적외선, 그러니까 EOTS와 IRST, 그게 적외선이죠, 둘 다. 그 다음에 전자전, 뭐 이런 쪽. 예. 그게 이제 전문 업체가 하는 거죠. LIG 넥스원이나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뭐냐면 미사일인데 이게 주로 이제 LIG 넥스원이 많이 하죠. 예, 이렇게 3변인데 오늘 이제 제가 차례로 다 다룬 거예요. 차례로 다 다뤄놓고 오늘 오히려 기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셋을 다시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다시 이제 미사일 쪽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 이번에 아덱스 가서 사진 찍는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찍었어요.